나와주십니다. 첫 순서 마켓 세븐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함께 할 분 소개해 드릴게요.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함정남 차장 나와 계십니다. 차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시장 이슈로 오늘 마켓 세븐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주제 먼저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2부 예고해드렸다시피 반도체 섹터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지수가 상승 마감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체감 지수가 좋지 못합니다. 네. 어제 시장을 보니까 상승한 종목보다는 하락한 종목들이 훨씬 많았고 차장님도 그렇고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뭘 할까 저희가 같이 고민을 좀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시청자분들이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종목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이쪽으로 한번 집중적으로 파보겠습니다. 일단 추석이 지나고 나면은 뭐 9월 FOMC도 있기는 하지만 국내 증시가 이제 슬슬 실적에 좀 초점이 맞춰질 것 같거든요. 반도체 sek터는 이제 3분기 실적을 기대해봐도 괜찮은 거예요? 어때요? 글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은 약간은 시기상조다. 이것이 바로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주가는 나쁜 것들은 반영이 되어 있는 자리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수가 지금 이 자리에서 버텨줄 수 있는 것은 외국인의 매수가 돌아왔다라는 점이 일단은 가장 큰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뭐 지수부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가장 일단은 가시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은 이제 미국 FOMC일 것 같아요. FOMC에서 테이퍼링 일정을 발표한다 하더라도 테이퍼링 악재는 쓸 만큼 써먹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전도표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은 이제 2023년에 발표했었던 금리 인상 그때쯤 될 것이다. 또는 뭐 이것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시장은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이다. 그것을 앞두고 테이퍼링 자체만 뭐 올 연내에 시작한다는 것은 시장의 악재가 아니다라는 점. 우리 증시는 어느 정도 빠질 만큼 빠져 있는 자리지 않나.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하나를 보면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이 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반도체가 아직 디램이 여기서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선 삼성전자 차트만 본다 하더라도 아직은 기술적 반등의 의미 이상을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디램 가격 또한 아직은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디램 반도체가 실적이 실제로 좋아진다고 한다면 TSMC나 만약에 비메모리라면 TSMC, 만약에 메모리라고 했으면 마이크론이 함께 조금 돌파하는 모습이 보였어야 되는데 아직은 뭐 더 빠지지는 않는다라는 정도의 주가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제가 최근에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김경민 애널의 리포트를 봤는데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 골디락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일단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는 상향 조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디램 자체 가격이 조금 올라오고 있죠. 거기에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이 좀 생각보다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환율단이 조금 약간이지만 유리해진 상황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조금 미세하게 시장을 좀 끌어주고 다른 종목 대비 조금 우위에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보다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이 아직은 반도체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폴더블이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 거기에 아이폰이 신형 폰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반응, 이제 판매량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예전 폰이랑 별 다를 바가 없네. 뭐 나름 요런 분위기가 조금 유지되고,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폴도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이 접는 폰에서는 삼성이 확고한 자기만의 이것을 좀 그 성을 좀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런 것들이 삼성전자를 조금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만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뭐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가 아직 기대할 바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디램 가격이 조금 올해 겨울을 지나고 난다라고 한다면 여기저기서 이제 조금 앞으로의 전망치를 당연히 좀 디램 가격 인상이라는 전망치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은 뭐 당연하겠죠. 내년에 서버 투자 이런 것들이 올해 연말부터는 리포트들에 반영돼서 나올 것이고, DDR5로 바뀌게 되면은 이제 공급 강화 이슈에 대해서는 좀 하나의 짐을 내려놓게 되고 마진이 좋아지게 되잖아요.
DDR5의 전환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가격 내에서 주가가 더 안 좋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큰 짐을 덜어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점차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삼성전자를 보는 것이 좀 맞지 않나. 그런데 디램 가격 하나로 지금 바로 좋아질 것이다는 다소 약간 억지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좀 디램으로 시장을 해석하기에는 결국 사실 삼성전자의 주가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반도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러면 조금 역시 시간을 갖고 보되 나쁘진 않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 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제 반대로 디램의 업황두나 우려는 주가에 이제 좀 어느 정도 다 녹았다, 반영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반영이 해석해도 됐다고 돼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디램의 턴어라운드와 더불어서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투자 확대가 주가 상승 전환의 네.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이거를 지켜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대표적인 반도체 종목 삼성전자를 먼저 봤고 다음 종목은 하나마이크론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벌써 이제 시청자분들이 댓글에도 하나마이크론을 많이 언급을 하고 계시네요. 그동안 저는 주가가 이렇게까지 잘 갔는지 몰랐어요. 네. 네. 뭐 이놈은 다르구나라는 내심 네. 기대감이 있었는데 일단 시장에 루머가 돌았었죠. 어제 돌연 급락을 했어요. 네, SK 하이닉스 향 1조 매출. 그래서 이제는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습니다. 너 이것 때문에 올랐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모든 이들이 알아버렸기 때문에 저것에 대한 저것이 루머다 아니다. 뭐 이거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솔직히 조금 막막하고 요즘에 주가가 한번 꺾이면은 진짜 무섭게 꺾여요. 맞아요. 대형주고 목은 네. 떠나서 아니다 싶으면은 그 음봉의 폭이 너무 커져버려 있어 여기저기서 좀 지뢰가 터지고 있는 시장 시점이라서 조금 답답함과 조심함을 좀 갖고 시장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무슨 내용 때문에 올랐는지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확인되는 과정까지는 뭐 매수 매도를 못하는 상황, 눈치 게임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주가가 어떠한 결과 없이 주가가 다시 원위치돼서 올라가고 한다면 아마 뉴스가 나오면 조금 이제는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재료 노출, 그렇죠. 오히려. 재료 노출로. 네. 그때 그거 맞네. 그게 다네라고 하면서 주가가 다시 올라간다면 그 이후에 뉴스가 나온다면은 일단은 일부를 반드시 이익 실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은 조금은 매수 매도가 좀 판단하기 어려운 눈치 게임이 좀 이어질 것 같다라고밖에 말씀 못 드리겠네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SK 하이닉스 계약에 대한 모멘텀으로 그동안 주가가 올랐는데 네. 이미 좀 약간 노이즈가 생겼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설입니다. 그렇죠. 뭐 파기다, 연기다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제가 어제 또 5시 반에 여기 하나마이크론 네. 회사에 또 전화를 해봤잖아요. 한 13통 했는데 전화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계약에 대한 내용이 발표가 돼도 차익 실현 매물은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그거는 보시는 어떤 거네요. 자리에서 나오느냐가 조금 해서 여기서 네. 바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뉴스가 나오면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 바깥 반대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진짜로 주가가 가기 전에 한번 물량을 턴다라는 네. 해석도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CFD 쪽에서 맞아요. 어제 그 얘기도 있었어요. 네, CFD 물량을 털기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CFD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 지금 거래가 대금이 한 5조대 정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월부터는 그 레버리지 비율이 10배에서 이제 2.5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증시 신용이랑 큰 차이가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쪽 시장에 대해서 이탈하는 자금이 나올 수 있음을 그래서 10월 1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9월 달까지는 이 고점에 있는 종목들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점. 그럼 그거를 빌미로 조금 사실 어저께 그동안 외국인이 샀었던 매수 물량 대비해서 어제 매도 물량은 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 것을 봤었을 땐 오늘 하루는 아직은 좀 방향을 어떻게 잡는지 지켜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전일 급락한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동진세미캠인데 어제 주가 반등폭이 컸습니다. 포토레지스트와 관련된 이제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온 네. 걸로 알고는 있는데 전일 주가 상승의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저는 동진세미캠 하나로 이렇게 말씀드려 조금 어저께는 의미가 좀 달랐다고 봅니다. 어저께는 솔브레인도 같이 올랐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솔브레인이 떨어졌었던 이유가 그
그 육불화 인산 리튬이라고 하는 네. 그 후성이 만들어내는 제품이죠. 그것이 가격이 좋아지니까 후성 주가가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것을 만드는 게 처음 보니까 처음보다 함께 주가 흐름이 좋았었고요. 근데 이것이 가격이 높아졌는데 이것을 원재료로 쓰는 것이 솔브레인이랑 동진세미컴이거든요. 그러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었던 이슈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기업 실적인 악화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빠져 있었는데 이제 하반기에 이것에 대한 판가를 인상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럼 마진 스프레드가 좋아지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솔브레인이 반등을 줬으니 동진세미캠도 함께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이 첫 번째 의심하는 가장 큰 제가 의심하는 부분이고요. 이러면 이제 그동안 악화시켰던 마진 부분에서 좋아 개선되는 부분이라는 점. 또 하나는 솔브레인, 동진세미캠이 둘 다 미미하지만 2차 전지 쪽에 연결이 되는 부분이 맞아요. 있습니다. 근데 네. 2차 전지가 지금 거의 다 올랐거든요. 저는 동박 빼고는 다 올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게 된다면 뭐 전액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소재라든가 부분에 대해서 동진세미캠, 솔브레인이 아직 큰 부분은 아니지만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쪽도 있는데 그리고 반도체도 이제는 빠질 만큼 빠져서 반등을 주는데 이쪽 2차 전집단에서도 이제 찾다 보니 이 부분도 이제 너희들도 조금 여기에 조금 밸류를 줄게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둘 다 뭐가 됐든지 간에 이렇게 지극히 있는 바닥권에서의 고개를 들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인 여기서 뭐 스트롱 바이입니다라고 하기에는 반도체 업황도 전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2차 전지라고 한다면 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서 빠른 템포보다는 좀 이 자리에서는 어쨌든 방향을 틀었다는 것을 전제로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이제 시작점이 오지 않은 힌트를 어저께 주지 않았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은 좀 확인이 됐고 주가 네네네. 회복의 여지는 있어 보인다라고 네네네. 얘기를 그럼요. 해주셨습니다. 노스볼트를 주력 고객사로 잡고 있고 삼성 SDI와 LG화학으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또 동진 세미캠입니다. 다음은 해성 DS입니다. 전일 신규 시설 투자 공시가 나왔는데 공시를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 내용 살짝 보도록 할게요. 네, 투자 금액 500억 원의 투자 공시 내용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쪽으로 이제 투자 대상이고요. 투자 목적은 시장과 고객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 능력 확대입니다. 어제 이제 장중에 나온 내용인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뭐 앞에 시장이 좋아질 것 같으니 투자를 한다. 그리고 요즘은 반도체라든가 반도체 쪽에서는 계속 설비 투자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인텔, 삼성이 투자를 그렇게 하겠다는데 당연히 후발 기업들도 준비를 해야겠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것이 뭐 비용의 문제 때문에 추수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냐 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해성 DS 갖고 있는 키워드가 패키징 기판이라 이제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차량용 반도체라는 맞아요. 키워드를 확실하게 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 쇼티지가 나서 공장 가동이 안 된다라고 하니 여기에 대한 확실한 자기의 어떤 네임밸류를 하고 있는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증설은 결국 미래의 매출 증가, 파일이 키워진다라는 것에 대한 충분한 명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어저께 기관이 매수한 것은 충분한 당위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했는데 증설로서 이제는 그 박자에 충분히 찾아갈 수 있다. 차량용 반도체라는 키워드를 확실하게 가져간 기업으로서의 매력을 다시 한번 지켜볼 수 있다. 반도체 섹터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막 적극적으로 좋다라기보다는 네. 꾸준히 좋은 흐름으로서의 시그널을 포착할 수 있는 것이 어제 해성디에서 어제 솔브레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은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고객사가 지금 안달이니까 증설을 할 그렇죠. 수밖에 없는 당연히 상황이고 해야죠. 그렇죠. 업황 너무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해성 DS까지 저희가 어제 반도체 섹터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반도체 관련주들은 메모리, 비메모리, 뭐 소재 장비 부품 워낙 이제 섹터가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투자 전략과 함께 또 차장님께서 보시는 탑픽 종목을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릴 의미 있는 반등은 솔브레인, 그다음에 무난한 종목 해성 DS라고 봅니다. 이제는 네. 여기에 이제 강한 있는 종목, 그래서 조금 다른 놈 대비 센 위치 있는 종목이 이제 코미코라는 종목입니다. 코팅 세정이거든요. 그래서 네. 코팅 쪽에서는 자기의 확고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증설을 하든 지금 이제 삼성에서 평택 공장이 앞으로 가동 증설이 더
가속화되고 있고 이제 생산 능력 캐파가 더 커지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미국 공장을 짓게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납품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당연히 유지될 뿐만이 아니라 소재 장비를 떠나서 계속적으로 코팅 세정은 계속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고한 자기의 입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남들보다 센 위치 이렇게 종목별로 차별화가 심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네. 뭐가 됐든지 간에 나는 확실히 나의 안정적인 나의 그런 해자가 있고 그다음에 실적 밸류에이션도 나는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 코미코의 지금 주가 흐름이 그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놈이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턴한 것은 솔브레인 좀 관심을 갖고 가자. 지금 위치에서 자기의 자리를 확실하게 지키고 추가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놈은 코미코 조금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재밌게 표현을 해주셨네요. 강한 종목은 코미코고 의미 있는 반등은 솔브레인이고 무난한 종목은 해성 DS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반도체 섹터 얘기로 마켓세븐을 꾸려봤고요.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의 함정남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